안녕하세요. 저희는 플라스미드와 바이러스 벡터에 대해 연구한 고조, 이다인, 정혜원, 홍서윤, 박현정, 김태희, 이초연, 정원우, 김소연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연구 동기 및 목적, 플라스미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활용 사례, 클로닝 벡터와 발현 벡터의 차이, 그리고 연구 분석으로 이루었습니다. 플라스미드의 정의,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미드, 플라스미드의 용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라스미드는 세포 내에서 핵이나 염색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자율적으로 증식하여 자손에 전해지는 유전 요인입니다. 이들은 숙주에게 필수적인 유전자를 지니지는 않지만 특정 환경에 생존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기도 합니다. 플라스미드는 복제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들을 숙주 염색체에 의존합니다. 대부분의 플라스미드는 환형이지만 선형 플라스미드도 관찰되기도 합니다. 복제수는 플라스미드가 세포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숫자이고, 이는 플라스미드에 있는 유전자와 숙주자 플라스미드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제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미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항성 플라스미드는 항생제 또는 다른 성장 제해물질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 플라스미드입니다. 이들은 항생제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자연 선택됩니다. 생식성 플라스미드는 세균의 접합에 필요한 유전자를 암호화합니다. 세균의 접합이란 미생물을 주체로 한 두 개체 간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수평적 유전자 교환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콜 플라스미드는 박테리온, 즉 세균을 죽이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향균 단백질의 일종인 콜리신을 암호화하는 플라스미드로 다른 염기 서열의 세균을 죽일 때 사용됩니다. 분해성 플라스미드는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지 않는 유기화합물을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성 플라스미드는 숙주에 침략하고 숙주를 감염시키며 숙주에게 피해를 주는 독소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암호화합니다. 이제 플라스미드의 용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DNA의 특정 부위를 자르는 제한 효소로 플라스미드를 자르고 다른 종에서 분리된 유전자를 이으면 재조합 DNA가 됩니다. 이들은 대장균 등의 세포 내에 이입되어 클로나, 그러니까 유전자의 증식을 이룹니다.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플라스미드의 여러 종으로부터 유용한 부분을 가려내어 서로 연결함으로써 작은 인공적 플라스미드를 만들어 벡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라스미드가 이상적인 벡터이게 하는 특징들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제 원점, 선택 표지, 다중 클로닝 자리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미드는 벡터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한 복제 원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제 원점으로부터 전사가 시작되고 DNA 복제 과정이 진행됩니다. 원핵 생물은 하나의 복제 원점에서 양방향으로 전사가 일어나고 진핵 생물은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복제 원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 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미드는 선택 표지가 있습니다. 선택 표지가 있는 유전자는 외래 유전자를 도입할 때 모든 유전자 산물을 해석하지 않고 외래 유전자가 도입된 세포만을 선별하여 해석합니다. 주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선택 표지입니다. 그리고 다중 클로닝 자리가 있습니다. 다중 클로닝 자리는 특이적 제한 요소 자리를 가지는 DNA 부위인데요. 다양한 제한 효소 인식 서열을 일정 부위에 인위적으로 모은 것을 말합니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성 질병을 통제하려는 인간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해마다 약 7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래에는 슈퍼박테리아로 인해 그 숫자가 10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호주 퀸즐랜드 연구팀은 병원군들이 어떻게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공유하는지를 밝혀내 슈퍼박테리아 제어에 새로운 희망을 던졌습니다.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효과적인 항생제군이 감소함에 따라 슈퍼박테리아 감염은 인체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따라서 항생제 내성이 서로 다른 박테리아 사이에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쉔브리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박테리아 간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플라스미드 자가 복제 DNA 분자를 조사한 결과 많은 플라스미드가 항생제 내성 유발 유전자를 10개에서 15개 정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미드란 세균의 세포 내에 염색체와는 별개로 존재하면서 독자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DNA를 말하며 이 DNA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유전자들이 한 박테리아에서 다른 박테리아로 옮겨갈 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나는 플라스미드가 복제돼 공여자와 수용자 세포 모두에서 유지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모든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함께 전달됨으로써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동시에 전달되고 획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헨콕 박사후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강력한 유전자 선별 검사 시스템을 사용해 중요한 항생제 내성 플라스미드가 한 박테리아에서 다른 박테리아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박테리아가 다른 박테리아로 플라스미드를 옮기는 주사기 같은 주입기 요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이는 플라스미드 DNA가 동원되는 메커니즘이자 전달 과정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새로운 제어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5번째 주제인 플라스미드를 이용한 유전자 변형 생명체 GMO에 대해 발표하게 된 1학년 4반 27번 정혜원입니다. 먼저 유전자 변형 생명체란 서로 다른 종류의 생명체에서 유전적 재료를 채취하여 분리 이식 과정을 통해 생산한 생명체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식물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흔히 유전자 변형 식물 또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는 말로 자주 일컬어집니다. 유전자 변형 식물 개발 방법은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식물에게 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를 운반체로 이용하여 유전자가 전이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운반체로 이용되는 토양 미생물의 일종인 아그로박테리아의 Ti 플라스미드 속 tDNA에 삽입한 유용한 유전자가 식물의 DNA로 전이되어 식물이 유용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T 플라스미드란 아그로박테륨에 들어있는 플라스미드의 하나로, 이 토양 미생물이 식물의 근두암 종양을 형성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변형 식물의 예입니다. 첫 번째로 잡초의 유전자를 벼의 유전자에 삽입하여 냉해와 가뭄 등 악조건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벼, 감자, 옥수수, 콩 등의 당도를 높이고 병충해에 강하도록 개발합니다. 세 번째로 농작물을 적은 노동력과 생산 비용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식물에게 질소 고정 능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소 고정이란 대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로 환원하는 생물학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환원된 암모니아는 질소 고정 생물이 스스로 이용하거나 공생 파트너에게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꽃의 색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치료제의 핵심 플라스미드. 플라스미드는 박테리아 세포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자 전달체로 DNA 자체를 유전자 전달에 이용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매개체입니다. 플라스미드는 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체와는 달리 DNA 자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체 투여 시 면역 반응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플라스미드의 세포 도입 방법입니다. 먼저 플라스미드를 추출합니다. 세포 벽을 깨서 NaOH, HCl 처리를 하면 DNA가 빠져나옵니다. 플라스미드 분자에 원하는 유전자를 넣습니다. 이것을 클로닝이라고 칭합니다. 이 재조합 DNA를 다시 다른 박테리아에 넣습니다. 이것은 헤드샥 트랜스포트 전기 충격법이라고 합니다. 헤드샥 트랜스포트란 CaCl2 처리를 하고 45도에서 2분간 열 처리를 하면 인지질이 벌어집니다. 이때 플라스미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 충격법은 2만 볼트의 극성을 이용해 플라스미드를 넣어줍니다.
이와 같은 그림의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오늘날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인슐린은 당뇨병 치료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미량으로 존재하는 호르몬이기에 과거에는 소피 20리터를 뽑아야 1회 수여량을 마련할 수 있어 단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플라스미드는 유전자 재조합하여 생산한 단백질로 인슐린, 성장 호르몬 등의 호르몬제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만들어진 합성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끼운 상태에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번식력이 강한 숙주인 대장균에 이식하면 대량의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클로닝 벡터와 바이런 벡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벡터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벡터란 주로 병원이나 유전자 등을 운반하는 운반체로 주로 단백질 등의 생산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어 그중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클로닝 벡터랑 발현 벡터입니다. 먼저 클로닝 벡터를 설명드릴 때 그의 역할과 그의 조건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클로닝 벡터의 역할은 다른 생물체에 주입하여서 대량으로 유전자를 생산해내는 일을 말하는데, 이 클로닝 벡터가 되기 위해서는 복제 원점, 선 발표 지자, 다중 클로닝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복제 원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세균 안에서 여러 번 인지되고 유전자가 다량으로 복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선 발표 지자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숙주 안에 집어넣은 벡터가 인서트 DNA, 즉 우리가 원하는 DNA가 들어갔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중 클로닝 자리는 인서트 DNA, 우리가 원하는 DNA가 벡터에 삽입되기 위해서 제한 효소를 잘리는 자리가 꼭 필요한데, 이때 이 제한 효소로 잘리는 자리, 그러니까 다중 클로닝 자리에 인서트 DNA가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현 벡터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발현 벡터는 유전자를 숙주 안에 넣어 놓아서 그의 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단백질 조절 역할, 숙주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속도 등을 인핸서랑 프로모터로 조절합니다. 인핸서는 억제하고 프로모터는 촉진합니다. 단백질 대량 생산 역할 또한 하는데, 숙주 안에 외부 플라스미드를 넣어서 단백질을 원하는 만큼 대량으로 발현시키기,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생산 최적의 구조를 가지는데, 리보솜 결합 부위가 프로모터랑 클로닝 유전자 사이에 위치하는 등 단백질 발현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적의 구조를 가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구 요약 및 분석으로는 플라스미드의 정의, 종류, 사용 환경을 나누어 설명하였고, 플라스미드가 벡터로 이용될 수 있게 만드는 특징 3가지, 복제 원점, 선택 표지, 다중 클로닝 자리를 알아보았고, 추가로 내성 유전자의 빠른 확산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플라스미드가 유전자 공학에 사용된 여러 예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GMO,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유전자 치료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전자 공학 예시들의 원리 이해 후 산업에서의 장단점과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유전공학에서 부작용이나 인체에 해가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제조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 고려사항에는 출발 물질과 제조 공정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 GMP 조건하에 제조하여야 하며, 생산에 사용된 모든 물질의 품질에 적절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수 정보 고려사항에는 세균 숙주세포의 기원, 표현형, 유전형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MCB를 개발하기 위한 발현 구조체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염기 서열을 포함한 구조 전체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독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처음으로 알아볼 시험은 면역 독성 시험입니다. 항원성 유발 및 그 이외의 바람직하지 않은 면역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급 만성의 염증 반응, 자가 면역 반응 및 정상 조직 파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항원의 과발현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질환 유발이 관찰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비임상 시험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식 발생 독성 시험입니다. 치료제가 생殖기관 조직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 존재하여 생식세포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삽입 혹은 발현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qPCR과 같은 시험 수행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